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유산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예전에는 유산균이라고 많이 했죠. 네. 이제 오늘 강의를 만약에 듣고 나서는 유산균 말고 비피더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오늘 제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좀 경청해 주시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을.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비피더스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얼마나 안전한 생산 시설에서 잘 생산해내는지 제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욕심 안 부리고 사실 그냥 기초 단계, 완전히 초입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물론 저희가 연구소에서 나오긴 했지만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을 수가 없고요. 기초부터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좀 더 재밌는 내용,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피도 회사는요, 1999년도에 지금 서울대 지근혁 교수님이 실제 설립을 하셨고 계속해서 제품도 출시하시고 공장, GMP 공장도 조성하고 결국에는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 18년도에는 호스닥 상장까지 이루는 상장까지 되었고 실제 중국이라든지 여러 해외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탑3의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천에 있는 저희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본사 공장이고 실제 옆에 부지가 좀 넓게 있는데 여기서 제2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서울상 지금 연구소와 서울사무소가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남에 있고 저는 하남에 있고 여기 서울사무소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는 완공이 돼서 그리고 연구소와 서울사무소 다 집합이 돼서 홍천 공장과 서울에 있는 연구소 같이 이렇게 모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확장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갈 텐데 비피도 하면 비피도 제목에서도 말 그대로 비피도입니다. 비피더스 같은 말입니다. 비피더스균 마이크로비옴 중에 마이크로비옴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걸 오늘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써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유산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냥 유산균이라고 부르면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림 보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춰보십시오. 똥.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 보시게 되면 동그랑균, 길다랑균, 자잘랑균들부터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매일매일 넣는 그 변을 그대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봤을 때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개똥도 약이 쓸림 없다. 진짜 저희 이제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마이크로비옴 똥을 가지고 약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뒤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똥이고 실제 이 분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 피부에도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미생물이라서 저희가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있다라는 거죠. 이 숫자를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1000조입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저희 몸에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 빼고 그러면 저희 몸에 있는 세포만 따지면 몇 개가 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60조.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60조에서 10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을까요? 미생물이 훨씬 많습니다. 많게는 10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 보고 이제 저희 몸에 공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공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진화하면서 같이 살아가긴 했지만 서로 상당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변이나 이런 마이크로비옴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통틀어서 미생물 총 집합을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좀 좋은 균들 있죠.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쁜 균들은 좀 나쁜 균들이라고 따로 유해균이라고 하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통칭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몸에 좋은 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까도 말씀하신 유산균이 있을 거고 그 유산균 말고 또 비피더스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다 유산균으로 통칭했잖아요. 네. 유산, 젖산이라 그래서 그 새콤한 맛의 그 유산 있죠. 락틱 엑시드라 그래서 젖산이 있는데 그 젖산을 내는 것들은 전부 다 젖산균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근데 바꿔서 유산균, 그 다음에 비피더스균도 유산을 내지만 또 더 좋은 것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이크로비옴이 잠깐 또 넘어와서 마이크로비옴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 배통도 약에 쓸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균들이 엄청나게 인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계속해서 논문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 알려지게 됐는데 실제 어떠한 기술들이 있느냐? 아까 그 1000조 개의 그 세포들을 미생물들을 유전자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네. 그 유전자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결국 마이크로비옴 시대를 열은 거죠. 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분석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각 미생물들이 각각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궁금한 거죠. 실제 그런 미생물이 이렇게 사람한테 아니면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냐? 뚱뚱한 사람들 병원에 가다가 똥을 갖다가 실제 그냥 일반 마우스처럼 쥐에다가 동물실험을 해봤어요. 실제 장에다가 그 분변 그대로 아까 그 똥을 넣어줬더니 뚱뚱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이 먹였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장내 균충이 너무 중요하다. 마이크로비옴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많은 사람의 분변을 실제 정상제에 넣었더니 이 사람은 그대로 말라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비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식습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좀 빨리 바꾸고 싶으면 비피더스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셔서 바꾸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음식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더 빠른 방법이 이렇게 사서 드시면 훨씬 더 빨리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한 단계 나가서 그래서 실제 그럼 동물한테 이렇게 실험해 보니 사람한테도 정말 똑같겠구나라고 해서 실제 장과 뭐 뇌부터 온 질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마이크로비옴 하면 그냥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뭐 유산균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치료제로서 허가받은 게 최근에 나왔어요. 최초입니다. 마이크로비옴 시대를 최초로 연 거예요. 마이크로비옴이 치료제까지 한다고 해서 실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비오타라든지 세레스라고 하는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 아까 개뚱도 약에 쓴다고 했잖아요. 진짜 아까 좋은 게 뭐라고 했죠? 유익균. 유익균을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 걔네들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실제 키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먹어봤더니 장 질환들이 다 좋아진 거예요. 장염들이. 여러분 장염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로서 최초로 인정받아서 이제 마이크로비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는 사실 그 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왔었죠. 그래서 더더욱 대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유산균이 아닌 비피더스. 왜 비피더스를 강조하느냐? 다른 균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비옴 중에서 그러면 좋은 균, 나쁜 균 어떻게 구분했어? 누가 딱 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연구 데이터들 다 모았습니다. 4,347개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아까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 해서 결과를 봤더니 가장 좋았던 결과들을 낸 것들이 전부 다 순위를 매겼더니 다 비피더스 계열인 거예요. 얘네들이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비피더스가 좋았구나. 이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저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기존에도 많았지만 앞으로 좀 더 깊숙하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비피더스균의 상당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피도의 비피도 박테리움. 자, 이제 좀 아시겠죠? 비피도 박테리움이 이제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유산균과 왜 다르냐?
기본적으로 얘는 완전 절대 현기. 쉽게 말해서 산소가 조금 더 있으면 죽어요. 장 속에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구 끼고 트름 나오고 네. 가스가 차면 안 되잖아요. 네. 장내에는 원래 가스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만 차도 더부룩하고 아프신 거예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현기성 균주라고 해요. 현기, 공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완전 절대 현기, 공기성, 공기가 없는 데서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유산균,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산균 있죠? 네.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들은 얘네들은 젖산균, 얘네들은 약간의 산소가 있어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키우기가 쉬워요. 밖에서 저희가 완전 절대 현기로 만들어놓고 키우려면 힘듭니다. 이게 바로 현기, 이게 현기 배양 기구거든요. 여기에서만 꼭 커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하거나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빠르게 하지도 안 한 거죠, 여태까지. 하지만 저희 비피도에서는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오랜 연구 끝에 기술들을 완전히 확립을 한 거죠. 비피더스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피더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부각이 안 됐냐? 당연히 아까 말한 유산균을 엄청 많이 기존의 다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탑3, 셀바이오텍과 메디오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균주 전문을 생산하는 유산균 전문 생산 국내 탑3 저희가 탑3 안에 드는데 그 두 업체들은 좀 일찍 저걸 빨리 제품화해서 상품화한 거죠. 저희는 조금 늦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려운 배양하기 힘든 난배양성 균주라서. 자, 그럼 이 균주가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느냐? 제일 중요한 차이. 여기 보시면 장 속에 있는 여기 아까 말한 젖산 유산균하고 저희 비피더스균은 1000배 정도로 비피더스균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1000배 비율이 많으니 이거는 그냥 밝혀진 겁니다.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이 많은 게 줄면 확실히 영향이 크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1000배가 적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많이 먹으세요 해봐야 들어가면 비피도에 세 발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유산균이니까 있습니다. 나름 쟤네들 기능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그래서 비피더스만 강조하고 비피더스만 오로지 중점적으로 연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얘네는 젖산도 내지만 초산도 내요. 젖산하고 초산 완전 다릅니다. 초산은 아시다시피 그 식초 있죠. 식초 워낙 효과 좋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그 식초 성분을 좀 더 많이 내요. 그 어린아이들 그 기저귀 신맛 나죠. 네. 그래서 신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똥 하지 않습니까? 황금똥의 신맛이 최고의 장 건강입니다.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 영유아 분변에 나오는 기저귀에 나오는 황금똥이 최고입니다. 거기 비피더스 균을 가지고 분리해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금똥을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류 건강의 목표인 거죠. 저희로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초산이 또 무슨 기능도 하냐? 유해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콜라이나 그런 병원성 균들, 유해균들을 더 잘 죽여요. 이 초산이. 아까 식초 많이 쓰신다고 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네. 다 유해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피더스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이 노란 부분이 비피더스균입니다. 자, 태어나서 100세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분별 검사를 다 해봤더니 균충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비피더스 계열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아기였을 때 황금똥을 보다가 결국은 성인 되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안 좋은 음식도 먹고 하다 보면 장내 균층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만 올릴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건강 더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 부분이 태어나서부터의 그 장내 균층을 나이대별로 큰 거예요. 실제 완전히 그 노인들, 완전 그 노인분들의 완전히 이제 죽을 때까지의 그런 분변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어른 때까지 봤더니 비피더스균이 잘 유지되다가 어른 중반쯤 되면은 거의 사라지죠. 사라진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비율이 정확히 숫자를 좀 보기 어렵겠지만 보시면 여기가 이콜라이거든요. 여기가 유해균입니다. 얘네들도 같은 장내 균층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지면 여기가 지금 깨지고 있죠. 네. 그래서 누가 올라와요? 이 유해균이 올라오고 유해균. 이 빈자리를 얘네가 채우는 거예요. 이 잡내균총은 건강하다는 건 뭐냐? 얘네만 많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균형이 잡혀야 돼요. 적당한 균형. 근데 무너지면 다른 유해균들이 빨리 채운다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빨리 들어와서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숫자를 대충 비교하니까 이게 바로 100배, 1000배입니다. 그래서 이 비피더스를 빨리 채워주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가장 앞으로의 저희 이제 화두입니다. 실제 그리고 드셨을 때 비피더스균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남아 있지 어떻게 할까?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봅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실제 섭취 전에 이 정도 있다가 비피더스균을 섭취 후에 한 열흘 후에 재봤더니 올라갔다가 또 열흘 후에 안 먹고 있으면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하고 나서 바로 재보면 10배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계속 있지는 않아요. 아까 여기 보셨듯이 안 먹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에 한 번씩은 줄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복용하는 게 맞고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복용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먹다가 끊으면 다른 증상이 나올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네. 예, 그게 바로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좀 다른 균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이 조절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좀 하나 넣었습니다.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식전에 먹었을 때는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식후에 많이 살아남아요. 식후에 먹는 게 오히려 좋다. 네. 왜냐? 당연하죠. 저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위산이 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다 죽거든요. 다 죽진 않지만 많이 죽어나가는데 덜 죽어나간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섭취 전, 먹기 전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피더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제가 뭐 저희 회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논문입니다. 논문에 쓰였던 균주들입니다. 그 균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 토탈 모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면 이런 식으로 논문 편수가 나옵니다. 2023년도 현재 기하급수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비피더스 균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과 많은 연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고 실제 이런 결과들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항암 효과도 있고요. 우울증 개선까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기분이 이제 좀 무드 이런 거 좋아지고 그리고 염증 우리 염증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유산균의 염증이 정말 최고에 가장 많잖아요. 논문 결과 연구 결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항염증에도 엄청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지방 축적도 줄고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고 연구 결과가 비피더스 보시면 앞에 BBB 써 있죠. 이게 바로 비피더스 균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피더스의 엄청난 기능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비피더스와 그럼 유산균은 같다 안 같다? 다르다. 안 같죠? 네. 전혀 다르죠. 제가 그래서 그 진짜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그림이 잘렸는데 혹시 이게 그림 좀 잘렸는데요. 보시면 이 박테리아라서 미생물의 계통 분류학입니다. 우리도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를 본 거예요. 네. 족보를 따지면 뭐 누구 아무에서도 쭉 내려오다 보면은 막 갈리잖아요. 성도 갈리고 막 그렇듯이 얘네들 미생물도 처음에 태초에 미생물이 있고 그다음부터 계속 다른 종으로 계속 분화합니다. 그래서 종속과목강몽대라고 해서 쭉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쪽이 박테리아가 여기 안 써 있는데 비피도 계열이고요. 이쪽이 젖산균입니다. 아까 말한 유산균. 맨 끝에 유산균, 맨 끝에 비피도. 처음부터 갈라집니다. 마지막 끝에서 약간 갈라지면 좀 친척관계가 높다고 하는데 친척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엄청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그 진화를 보면요 거의 뭐 지렁이랑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구조를 우리가 유전자를 알게 되면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로 큰 먼 거리에 있는 가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같은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유산균을 묶어버리면 비피더스균이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서운하다. 당연히 서운하죠. 너무 열받죠. 지렁이랑 사람 취급하는데. 네, 맞습니다. 기능도 아까 보셨잖아요. 네. 초산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잖아요. 네.
키우기가 어렵다 뿐이지. 네. 그렇게 그 진화된 애들을 저희는 저희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잘 키워서 제품화했다는 거. 그걸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실제 그 10배 차, 10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박테리움 보시면 모양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비피더스 균 딱딱 보기에도 Y자 모양 좀 특이합니다. 이건 동그란 구균이나 길다란 강균이라고 해서 유산균들은 이런 형태를 갖지만 Y자 모양의 균은 전부 다 비피더스 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르니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구조고 전혀 다른 놈입니다. 같은 유산균이라고 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초산 아까 만드는 시스템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걸로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비피도만의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비피더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럼 비피도의 회사 제품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오로지 비피도 박테리움만 연구했습니다. 비피더스균 그리고 물론 락토바실러스 균도 있긴 합니다만 메인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기능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치료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이제 저희가 생산까지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원스톱으로 쭉 다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비피더스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산균만 했던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도 다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가 옵니다. 비피더스균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산균만 너무 많이 팔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유산균.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 유산균 하지 마시고 비피더스균 하시면 실제 비피더스균을 메인으로 하는 굿바이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굿바이옴 플러스가 실제 비피더스균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네. 이거 세계적으로 사실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비피더스균만 강조해서 파는 데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아까 말한 키우기 쉬운 유산균들만 많이 넣어서 뭔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만 썼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비피더스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례들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냐? 실제 비피더스균만 가지고 특허라든지 논문 250편의 논문과 80편의 특허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연구 결과로는 제가 장담하건대 탑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의 메이저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구 결과 바탕 따라오지 못합니다. 물론 특허 거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피더스균 특이적으로 비피더스균과 그 다음에 논문 편수로도 전체 편수로도 안 됩니다. 연구가 그 정도로 엄청나고요. 25년 동안 한 놈만 팠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 연구에서 생산, 그 다음에 완제까지 자동화 시설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실제 뭐 장 건강 마이크로비움, 그 다음에 스킨, 그리고 피부, 그리고 구강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들 다 저희가 모아서 실제 특성 검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 안전성. 안전해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해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실험 등을 통해서 치료제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그 균주들이 바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실제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전자유기 사진인데 이렇게 많은 균주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메이저로 비피더스 저희 균주들을 갖고 있고 나머지 뭐 락토바실러스 계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해야 될 거는 어디 가든지 중요한 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직접 몸에 들어가서 장애 저희가 미국에서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 확실히 인정해줄게. 그래서 아예 저희가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BGF 고리, AD 지금 이게 전부 다 아예 상표가 등록이 돼서 그라스 인정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굿바이오 플러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어디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피도가 최초입니다. 네. 그라스는 최초로 받았고요. 예, 지금 받은 자 없습니다. 지금 막 진행 중일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안전성은 당연히 검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구강, 요로감염, 변비 등 또 더 다양하게 있는데 기존에 최근 이제 저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어서 먼저 갖고 나왔는데 이런 균들을 가지고 실제 기능성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 건강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 기능성들이 이런 다양한 기능성들을 구강 건강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장염, 류마티스, 아까 혈관 변비, 여드름까지도 장에 전부 다 온몸의 그 건강을 다 책임진다. 장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장축 이론이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이제 강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치료제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임상한 사례인데 아토피도 실제 플라시보보다 저희가 저희 균주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를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증상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하게 생산되는 시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제품도 다양하게 제품을 다루고 있고요. 완제나 원료 당연히 다 다루고 있고요. 실제 저희 원료들을 많이 가져가셔서 특히 중국에서 해외에서도 많이 제품화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제품군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특히 화장품 최근에는 반려동물 제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저희가 주력으로 좀 삼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실제 연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배양까지 어렵지만 배양까지 해서 원만화해서 제품화하고 있고 자동화 시설 완제품도 이렇게 굿바이오처럼 제품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연구부터 생산 판매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도 현재 저희가 협력사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협력사들 전 세계 협력사들과 직유통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판매 판로를 좀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피도도 비피도지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저희 비피도 제품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판매해 주시면 저희도 더불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그 유산균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되겠죠? 네. 네,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몇 배 차이 난다 혹시 기억나요? 1000배. 1000배 맞아요. 우리 다들 선물 일단 드릴게요. 네, 1000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은 1000배. 그래서 아까 비유를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사람과 지렁이. 네, 사람과 지렁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1000배 강력한 비피더스균을 가지고 장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1000분의 1 되는 영향력으로 이유 없는 유산균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맞아. 오늘 이제 정말 내가 확실한 장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네, 아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 이동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네. 아마 이번 시간에 눈이 가장 번쩍 뜨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MSM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MSM이 뭐죠? 유아. 신기 유학이라고 유아. 알고 있는 MSM의 효과에 대해서 소단바이오 이종구 대표님이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이종구 대표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니 졸릴 시간이야. 네, 맞아요. 네, 기지개도 한번 키시고. 네. 아, 하품들 하시면 안 돼. 네. 아, 그리고 MSM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을 내용이 네. 뭐예요? 시기요. 마디케어야. 왜 MSM 일반 MSM하고 비교 불가. 오늘 강의 들으면 그거 완전히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네. 시중에 MSM 워낙 많아요. 네. 근데 왜 마디케어가 다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받아가세요.